커다란 떡밥을 던져놓고 새로운 떡밥이 마구 생겨나고 있는 드라마, 커넥션. 살짝 비상광은 지치는 느낌인데요. 그래도 역시 연기만큼은 눈을 뗄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직까지 범인의 실마리는 없는 채 계속해서 다양한 방향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범인의 냄새를 잔뜩 풍기는데요. 오치현을 신문하는 재경. 일부러 치현을 자극하며 미끼를 던진 셈이죠. 치현을 건드리고 나면 태진 그리고 종수까지 어떠한 리액션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 재경. 이명국을 죽인 것은 역시나 정윤호였는데 그 실마리를 잡기 위해 재경은 택시 기사의 동선을 재구성해 보았죠. 이명국이 윤진이에게 제보하려고 하자 죽인 듯 보였는데요. 시신은 영륜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그걸 이대 닥터가 발견하고 재경에게 넘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닥터라는 사람은 오히려 재경에게 증거를 주고 레몬과 관련되어 있는 인물들을 제시해주는 듯 보였는데요. 일대 닥터가 재경을 레몬에 중독시키려 했다면 이대 닥터는 오히려 재경에게 도움을 주는 듯 싶죠. 사건들의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주는 느낌이랄까요. 마치 정상이와의 대화에서처럼 재경에게 서서히 하나씩 말해주는 느낌과 비슷했습니다. 상희의 모습을 보면 준서와 마찬가지로 잘못된 일을 바로 잡기 위해 행동을 하는 듯 비춰지는데 이게 또 진짜인지는 끝까지 봐야겠죠. 선한 외모, 선한 말투가 주는 신뢰감을 생각했을 때 실제로 준서를 죽인 범인이 상희라면 그 충격이 더 크게 느껴지기에 가능성도 있을 것 같거든요. 재경은 20년 전 화재 사건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서로가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증언을 해주고 손 안 대고 사람 죽일 수 있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다 덮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거기에 방관하는 사람까지. 딱 지금의 종수 패밀리 모습인데요. 20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 역시 그렇게 그대로 자란 것일까요? 화재가 있던 날, 첫 계기는 상희가 돈을 빼앗기고 맞고 온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손 안 대고 머리 쓰는 계획을 짜는 사람은 태진, 행동하는 치현, 다 덮을 수 있는 종수, 거기에 모든 사건을 입 다문 준서와 상희. 준서는 결국 상희가 본 신발로 인해 자살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졌는데요. 누군가 준서를 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신발은 9층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1층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태진의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였는데요. 준서와 어마어마한 돈을 빼돌리고 있던 태진. 하지만 준서만 비밀번호를 알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죠. 돈이 필요한 태진은 20년 그때처럼 자신의 손을 쓰지 않고 누군가를 이용해 준서를 죽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그런데 만약 태진 역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그럴 가능성도 보겠지만 사실상 준서가 없으면 태진은 그 돈이 무의미하죠. 빼낼 수도 없기 때문인데요. 물론 그래서 지연에게 접근은 한 것 같은 태진입니다. 레몬에 중독되어 있는 재경은 이번 주는 주사를 맞아서인지 약이 필요한 순간이 절박해 보이진 않았는데요. 딱 필요할 때마다 재경에게 레몬을 준서의 이름으로 보내오는 누군가. 준서와 깊은 연관이 있는 사람으로 일대 닥터가 중독시켜 놓은 것을 알고 있는 이대 닥터는 아닐까 싶습니다. 레몬 중독 현상으로 절대 버틸 수 없는 것을 예상하고 재경에게 약을 제공해 줌으로써 사건을 끝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느낌인데요. 물론 이 주기는 서서히 더 짧아질 것이고 그렇다면 재경이 중독이란 사실을 들키기 좋은 순간들이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 많은 사건 중 떡밥은 많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풀린 것은 없는데요. 비상광은 준서의 사망사건에 초점을 다시 두어야 하는 걸까 생각이 듭니다. 준서가 죽던 그날 밤 상희의 말이 맞다면 모두가 용의자가 아닌 목격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들이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 준거가 자살을 계획하고 일부러 현장을 피로동으로 설정을 했고 일부러 자신이 죽는 현장에 친구들을 불렀고 일부러 생명보험에 가입해 재경과 윤진이 사건을 조사하게끔 끌어들였다는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준서는 자신이 죽음으로써 밝히려던 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피로동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 금형 그룹을 승계하려는 종수를 막고 20년 전 화재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피로동 개발을 막으려는 이유는 준서와 현우, 어딘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는데요. 현우와 할머니의 터전인 피로동을 개발하기 위해 금형 그룹에서 비리가 작용했고 살아온 주민들의 터전이 파괴되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화재 사건의 최경태는
사실 상희가 정말로 당한 것이 아닌 오히려 상희를 통해 모든 누명을 뒤집어쓰게 만든 종수 패거리의 짓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이 진실을 알고 준서는 언제부터 계획했을까요? 준서를 돕고 있는 인물로는 상해, 그리고 숨겨진 인물, 노규민은 아닐까 싶은데요. 준서를 그날 피로동으로 데려다 준 인물 역시 노규민이죠. 상희는 유일하게 여기 등장하는 인물 중에 레몬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물인 것 같은데요. 종수를 일부러 중독시킨 것이라면 재경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역시 중독시켰고 이후 치료제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살짝 희망 회로를 돌려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닥터는 한 명이 아니라 박준서와 아이들이 되겠네요. 서서히 종수의 패밀리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첫 금을 긋기 시작한 것은 재경이었지만 태진은 이미 자신의 앞날을 위해 종수를 철저히 이용하는 듯 보였죠. 지금은 서로의 알리바이가 되어주지만 이후엔 서로를 위해 모두 버릴 것 같습니다. 무수히 많은 비밀 중에 단 한 개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드라마 커넥션. 지금은 지성님께서 하드캐리하며 끌고 가고 있지만 단 6회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단서가 하나라도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서서히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준서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밝히고자 했던 진실은 혹은 막으려고 했던 악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고릴라 같이 생긴 치연이 윤호와 창고를 찾았다가 어딘가 흔적을 남길 것 같아 더 기대가 됩니다. 지치지 않고 달려야 하는 드라마 커넥션. 비상광은 또 다른 뇌피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